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96번째 이야기. 육손의 헤아림이 참으로 귀신 같구나. 유선이 황후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거는 원년 가을인 8월에 변방에서 급한 전갈이 전해졌습니다. 50만의 군사가 총나라로 향하고 있다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런 때일수록 침착해야 해. 사람을 승상부로 보내 승상을 궁으로 모셔오도록 하라. 조금 전에 승상부의 사람들로부터 승상께서 병이 나셔서 밖으로 나오시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다급해진 유선은 황문씨랑 동윤과 간이대부 두경을 공명에게 보냈습니다. 동윤과 두경은 즉시 승상부로 갔으나 문지기가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승상께서는 병이 좀 나으면 내일 도당에 나가서 의논을 하겠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동윤과 두경은 하는 수 없이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명은 다음날 한낮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유선은 몽수 어가를 타고 승상부에 이르렀습니다. 승상께서는 어디 계신가? 황공하오나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어떤 관원도 승상의 허락 없이는 집 안으로 들이지 말라 이르셨습니다. 유선은 홀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문에 들어서자 공명이 보였습니다. 조비가 5길로 대군을 보내 경계를 침범하고 있소.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승상께서는 어인 까닭으로 나와서 나라의 일을 보지 아니합니까? 그렇습니까? 공명과 유선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좋은 방도라도 찾았습니까? 내 갈래로 쳐들어오는 군사는 이미 물리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손권이 거느린 한 갈래의 군사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을 맡아 줄 만한 인물이 없어 고민하던 중이니 폐하께서는 너무 심려 마십시오. 그게 정말입니까? 서번 국왕 가비능이 쳐들어올 것은 짐작했었습니다. 마초는 서량 사람으로 강인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강인들에게 마초가 서평관에 있음을 알리고 마초에게도 사방의 기병을 매복시키게 했습니다. 두 번째 길로 오는 남만의 맹회계 군사는 위원에게 맡겼습니다. 군사를 좌우로 움직여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면 남만의 군사는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영 땅의 맹달이 한중으로 올 것을 예상해 이엄을 영안궁에 남겨두었습니다. 맹달은 이엄과 친한 사이로 이엄이 있다면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양평관으로 오는 조지는 조자룡에게 맡겼습니다. 양평관은 지키기에는 좋은 곳입니다. 조자룡에게 싸우지 말라고 당부해 두었으니 싸우지 않으면 군사를 거둘 것입니다. 문제는 동호의 군사인데 손권은 조비가 동호를 친 일에 한을 품어 그의 말에 따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 손권을 달래면 동호의 군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맡을 사람을 찾지 못해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유선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어가에 올라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공명은 한쪽에서 웃는 등지를 발견하고 등지와 함께 떼를 거닐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천하는 초기요 세 나라로 나뉘어져 있소. 우리가 두 나라를 쳐서 다시 한시를 일으켜 세운다면 어느 나라부터 쳐야 하겠소? 제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위나라가 한조의 적이지만 형세가 커서 한순간에 뒤집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주상께서 제위에 오르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심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동호와 손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 지 오래되었소. 그러나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적임자를 찾았구려. 공이 그 일을 맡아주시오. 신에게는 그같이 무거운 일을 감당해 낼 재주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지요. 동호로 가 화친을 맺는 일은 공이 아니면 안 될 듯하오. 사양하지 마시오. 다음날 공명은 등지와 함께 황제 앞에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태하, 후부상서 등지를 동호로 보내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등지는 동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한편 오나라의 손권은 육손이 총나라를 막고 위나라까지 물리치자 육손의 벼슬을 높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나라의 군권은 모조리 육손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비가 보낸 사신이 오나라에 도착하였습니다. 전에 위나라가 오나라에 군사를 낸 것은
총나라가 구원을 청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입니다. 폐하께서는 그 일을 뉘우치시고 5갈래로 군사를 내어 총나라를 치고자 하십니다. 동호에서도 군사를 내어 호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폐하께서는 총나라를 얻으면 반씩 나눠 갖자고 하셨습니다. 위나라의 사신이 솔깃한 제안을 하자 손권은 장소와 고흥을 불러 의논했습니다. 이 일은 육손공을 불러 상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권은 장소의 말에 따라 육손을 불러오게 하여 육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조비의 청을 거절하면 원수지간이 되니 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나라나 오나라 모두 제갈량을 당해낼 인재가 없습니다. 조비의 말을 들어주시되 군사를 채비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어 위나라의 4갈래 군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피십시오. 위나라가 싸움에 이기면 우리가 성도를 차지하고 위나라가 패한다면 따로 의논하면 될 것입니다. 손권은 위나라 사자에게 육선의 계책대로 준비가 덜 되었으니 준비가 되는 대로 출병을 하겠다고 합니다. 손권은 좋은 말로 조비의 사신을 돌려보낸 다음 사람을 풀어 위나라의 4갈래 군사의 동정을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동정을 살피러 갔던 병사들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서평관으로 갔던 서번의 군사는 마초를 만나자 싸우지도 않고 물러갔으며 남만왕 맹액도 위원의 계략에 말려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또 맹달은 서천으로 가는 도중에 병을 얻어 상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조진도 조자룡이 험한 길목마다 지키니 양평관을 넘지 못하고 돌아섰다 합니다. 육손의 헤아림이 참으로 귀신 같구나. 총나라에서 사자 등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겠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본 후 그의 말을 들어보고 나서 대답하십시오. 알았소. 우선 길을 꺾고 그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대전뜰에 큰 가마솥을 걸고 기름을 부어 펄펄 끓이도록 하라. 그리고 통로에는 무장한 군사 1000명을 늘어 세우도록 하라. 이만하면 사신의 기가 죽겠소. 물론입니다. 다음 날 등지는 시종의 뒤를 따라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등지가 대전으로 나아가 보니 주위에 온통 무기를 든 군사들이 늘어서 있고 대전 바로 앞에는 커다란 가마솥에서 기름이 팔팔 끓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나라를 위해 이로움과 해로움을 일러주러 왔소이다. 그런데 오나라 사람들이 이렇듯 도량이 좁아서야 어찌 큰일을 해내겠습니까? 오나라와 위나라의 이롭고 해로움이 무엇이오? 대원께서는 당대의 영웅이며 제갈량 또한 이 시대의 영걸입니다. 총나라는 산천이 험하고 오나라는 새 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두 나라가 힘을 합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고 물러난다 해도 천하를 세 갈래로 받들어 함께 설 수 있습니다. 대원께서 위나라의 신하 노릇을 하신다면 위나라는 대원께서 조정에 들어오기를 바랄 것이며 세자를 볼모로 삼으려 들 것입니다. 대원께서 거절하신다면 위나라는 우리와 손을 잡고 오나라를 치려 할 것입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 세객의 오명을 씻어버리겠습니다. 달래색, 손객. 세객이란 능란한 말솜씨로 주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입니다. 말을 마친 등지는 대전방 마당에 있는 가마솥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멈추게 하라. 목숨을 끊어 내 말이 진심임을 보여주겠어. 그대의 뜻은 잘 알았소. 총나라와 화친을 맺는 일을 성사시켜 주시오. 손권은 등지에게 다짐을 해둔 뒤 그를 잠시 물러나 있게 하고 관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강남과 형주 땅을 차지했지만 한쪽 구석에 있는 서총만도 못한 듯하오. 총나라에는 등지가 있어 그 임금을 욕되지 않게 했소. 누가 총나라에 들어가 내 뜻을 전해주겠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는 중랑장 벼슬을 지내고 있는 장원이라는 사람으로 자는 해사였습니다. 동호에서 사람이 오면 예를 갖추어 대하십시오. 우리가 동호와 손을 잡으면 위나라는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두 나라가 조용해지면 신은 남만을 쳐서 그 곳부터 평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위나라를 칠 것이고 위나라만 쳐 없앤다면 오나라도 오래 못 갈 것입니다. 유선은 문무백관을 늘어세워 극진한 예로서 장원을 맞았습니다. 유선은 잔치를 열어 장원을 후히 대접하였습니다. 잔치가 끝나자 관리들은 장원을 역관까지 안내하여 편히 쉬게 할 만큼 귀한 손님의 예로 대했습니다. 다음 날 장원은 공명을 만나게 됩니다. 공명 역시 장원을 후하게 대접하면서 술상을 벌이게 됩니다. 장원은 술자리에서 진복과 문답을 하게 됩니다.
공에게 몇 마디 물어보겠소. 공은 하늘에도 머리가 있다고 여기시오. 분명히 하늘에는 머리가 있소. 머리가 있다면 어느 쪽에 있소? 서쪽에 있소이다. 시경에 서쪽으로 돌아본다라 하였는데 머리를 돌려야만 볼 수 있을 것인즉 이로 미루어 하늘의 머리는 서쪽에 있소. 그럼 하늘에는 귀가 있소. 역시 시경에 이르기를 하기 깊은 물가에서 우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린다 하였소. 하늘에 귀가 없다면 어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소? 그럼 하늘에는 발이 있소. 있지요.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에 발걸음을 떼어놓기 어렵다 했으니 발이 없으면 어떻게 걸을 수 있겠소? 하늘에는 성이 있소. 어찌 성이 없겠소? 그럼 성씨가 어떻게 돼요? 천자의 성이 유씨이니 하늘의 성도 유씨가 아니겠소? 촉주가 유씨임을 빗대다니. 해는 동쪽에서 뜨오. 그러니 천자는 동호에 계시지 않겠소? 해가 비록 동쪽에서 뜨나 결국 서쪽으로 지는 법이요. 진북에 막힘 없는 대답에 장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총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장훈이 등지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장원은 송권에게 절을 올린 후 총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히 알렸습니다. 송권은 큰 잔치를 열어 등지를 대접했습니다. 송권은 등지에게 후한상을 내려 총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나라와 총나라는 이로써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